안녕하세요, 옴씨입니다. 2024년도 삼성공채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자소서 항목별로 작성법도 준비해봤습니다. 이번에는 탈락된 자소서 사례와 잘 쓴 사례들 좀 비교하면서 어떤 부분 주안점을 두면 좋은지 준비를 했는데요. 작성법에 대한 내용은 작년 하반기에 올렸던 영상에 굉장히 세세하게 제가 잘 작성을 해놨고요. 3번, 4번 항목 같은 경우에도 사례 중심으로 같이 다뤄놨기 때문에 같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번 항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측면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산업에 대한 관심, 기업에 대한 관심, 그리고 포부, 무조건 다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가 혁신을 만든다, 금융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보험은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피상적인 내용 절대 안 되고요. 어떤 이유로 우리 삶에 필요한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현재 시점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중요성이 얼마나 높아지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례들, 근거들 확실하게 제시하면서 끌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관련 경험 없이 무조건 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관련된 경험이랑 연결하는 과정에서 관점이 없어지거나 굉장히 협소한 부분에 집중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땡땡 생명에서 발표한 비전 선포식을 보면서 그 가치에 10분 공감했다, 이런 것들 봤다라는 거 어차피 어필을 해봤자 그 사업적 가치에 공감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억지 어필 같은 것들 좀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뒷부분에서도 그런 부분들 사례로 등장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 공정설계 지원하신 분 자소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문단에 보시면 성장 환경을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설비와 인재풀을 바탕으로 환경 제공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회사는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기여를 하는 곳이고 그 기여를 통해서 같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삼성전자는 굉장히 배울 것이 많은 회사로 알고 있어요, 저 들어가서 그 좋은 환경에서 열심히 배워 나갈게요 라는 본인의 개인적인 선호를 밝히고 있는데요. 회사는 내가 클어가는 곳이 아니라 들어가서 기여를 해서 그 좋은 제품을 만들고 사람들과 이 세상의 혁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반도체 되게 배울 거 많아요, 환경 좋더라고요, 저 들어가서 같이 그래서 성장하고 싶어요 라는 식으로 개인의 선호를 밝히는 거 굉장히 저는 좋지 않은 접근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뒷부분 보시면 필요한 역량들, 이런 것들 경험을 키워왔다라는 부분 좀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경험 자체가 역량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직무 역량을 묻고 관련된 경험이 있냐라는 걸 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접근하는 거 저는 별로 좀 좋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적어도 요 앞부분에다가 저는 어떤 주요한 이력과 경험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삼성전자 공정 설계에서 어떤 부분을 개선하고 기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저는 이렇게 제시를 했을 것 같고요. 포부로 제시해 주신 이 목표에 해당하는 부분, 너무 일반적인 직무의 역할만을 설계하고 있을 뿐 어떤 공정에 가고 싶은지, 어떤 기술적 이슈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싶은지가 보이지 않아서 많이 아쉬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삼성물산 패션 부문 지원하신 분 자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문단 보시면 내가 이런 고민하고 실천하는 경쟁력이 발휘될 수 있는 직군이다, 굉장히 또 개인 중심적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고민을 어떻게 했는지 뽑는 입장에서는 알 수 없는데 저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데 그게 바로 삼성전자와 어울립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면접관님이 절대 동하지 않고 이 글로써 봤을 때도 지원자가 갖고 있는 그 정신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자체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푸시절에 병행 수입하면서 바잉한 의류와 신발이 완판되었을 때 큰 성취감 느꼈고 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또 어필을 하고 있는데, 이건 지원자만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어떤 제품을 어떻게 완판했는지 알 수 없고요. 완판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그 즐거움과 흥분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삼성물산 패션 부문은 이런 것도 들여오고 있고 패션을 이끌어가고 있고 쇼핑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라는 식으로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원 동기는 사실의 설명이 아닙니다. 나는 너가 왜 좋아? 라는 나의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고요. 이런 행동들을 보았을 때 지금과 같이 급변하는 패션 시장 속에서도 끊임없이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 너네밖에 없어. 자, 봐봐, 계속해서 새로운 거 들여오고 있잖아. 자, 봐봐, 게다가 오프라인 한계 짓지 않고 온라인까지 빠르게 확장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최고지 라는 식으로 이런 관점을 더해주지 않는다면 그냥 사실의 날만으로 삼성전자는 GAA 공법을 하고 있다, CXL, HBM, PIM 기술을 출시했다, 자, 누구나 하고 있는 기술들이고 그 출시했다는 자체가 지원 동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나 궁금하기 때문에 지원 동기를 묻는 게 아니고 내가 왜 좋은데 라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묻는 항목이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뒷부분에
부분에서는 당시 이제 코로나 시기가 닥치는 과정에서 이제 온라인 쇼핑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시점에 그 부분을 공략해서 삼성물산의 성장에 기여하고 싶다라는 내용, 그래도 포부는 방향성을 좀 잘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DS 지원하셨던 분 지원 동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멋있게 도입부 제시했습니다. 굉장히 포부 넘치는 문장처럼 보이는데요. 보는 입장에서는요, 문장이 포부가 넘친다고 해서 이 지원자 멋있다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 제품 서비스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어떤 기업문을 만들고 어떤 성과평가 제도를 만들어서 조직원들의 어떤 몰입도를 어떻게 높이고 싶은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는다면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고객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전략적 사고를 통해 회사를 성장시키겠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무분별하게 어필하는 거 크게 효용이 없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뒷부분에 보면 뭐 30회 이상 60시간 이상의 교육 봉사하면서 사람들의 니즈를 분석했다고 하는데 무슨 니즈를 어떻게 분석했는지 알 수 없고요. 뭐 솔루션 기획하고 평가해보는 경험을 했다고 하지만 이걸 처음 보는 사람 입장에서 대체 이 지원자가 뭘 했다라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련된 경험 어필하려고 해봤자 분량이 적기 때문에 두루뭉술하고 피상적인 키워드만 갖다가 잔뜩 써봤자 뭘 한 거야 이 지원자는 이라는 물음표밖에 띄울 수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사제도를 우리가 잘 만들고 잘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 글로벌 경쟁력 확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매우 힘들고 인센티브가 나오지 않는 와중에 직원들의 불만족 또한 매우 커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잠재워야 되느냐에 따라서 이 삼성의 경쟁력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들도 충분히 제시해 볼 수 있는데 관련된 경험 어필하면서 사업과 그 일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양한 것들을 해봤다 나열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왜 삼성전자일까요? 왜 반도체를 만드는 삼성전자에 지원했을까요? 여기 얘기하신 이 모든 내용 삼성 전기 쓰셔도 되고 디스플레이 쓰셔도 되고 SDI 쓰셔도 되는데 삼성전자인 이유 존재하지 않고요. 이 내용만 보았을 때 면접관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 회사 왜 썼지? 자,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좀 생각을 진지하게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내 자소서에 정말 지원 동기가 담겨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옴스잡스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자소서 첨삭부터 원데이 취업 특강, 1대1 집중 면접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림 설정 찜하기 잊지 마시고 상품 업로드 됐을 때 빠르게 알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DS 지원 동기 좀 참고할 만한 내용 가지고 왔습니다. 자, 먼저 서두 보시면 갤럭시 S24 온디바이스 AI 기능 활용해서 만들어 나가는 혁신,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잘 써줬고요. 그리고 이런 혁신이 바로 삼성전자 DS의 4나노 공정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 이외에도 FOWLP라는 어떤 핵심적인 패키징 기술을 활용해서 이런 성능 개선을 확실하게 좀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런 혁신이 가능했다. 앞으로도 삼성전자에서 이 DS 사업부에서 끊임없는 반도체 혁신을 이뤄나갔을 때 이런 제품 혁신과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생각. 그래서 난 삼성전자에서 이런 혁신을 같이 이어나가고 싶다라는 식으로 본인이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내 관심에 대한 이해 수준을 면접관님한테 충분히 보여주실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인식하셔야 되고요. 관련된 경험 하나도 지금 아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 뒷부분은 실제 삼성전자 DS 공정 설계 반도체 연구소 공정 설계 합격하신 분의 입사업 포부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소자의 신구조, 재료 도입에서 발생한 디펙트 개선하고 세정 공정 개발에 힘쓰겠다라는 내용 얘기하면서 어떤 과제들 내가 해나가고 싶은지에 대한 이해 명확하게 좀 밝혔습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이슈,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하나라도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어떻게 같이 고민해 나가고 싶은지를 제시하는 게 1번의 입사업 포부 항목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항목 성장 과정 항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좀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냥 무지성 어필하지 말자라고 좀 이제 많이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도입부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도입부에서는 이제 계기가 된 사례 확실하게 좀 제시해 주면서 주제에 도출해 주시면서 그 다음에 이걸 끌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 강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주제 도출이라는 게 나 열심히 살았다. 그리고 열심히 살면 된다는 거 깨달았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왔다라는 식으로 많이들 쓰십니다. 그래서 뭐 성적 개선했던 거,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성과 냈던 거, 그래서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 깨달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이거 굉장히 주제 자체가 매우 단편적이고 1차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 그럼 그냥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과제할 때 있어서도 그냥 포기하지 않고 했더니 풀렸다라는 얘기하면 될 것이고, 알바할 때도 그냥 열심히 했더니 또 인정받았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확신에 가득 차서 난 열심히 하니까 되더라 라는 얘기만 반복하는 꼴밖에 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면접관님들 입장에서는 지금 특히나 인성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인성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어떤
진솔한 회고와 성찰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인성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질문들을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 가능하다면 사례를 제시할 때 있어서도 내가 잘했다, 내가 극복했다 라는 식이 아니라 어떤 진솔한 깨달음을 얻었던 순간을 확실하게 제시해서 도입부를 붙여주고 그 도입부의 주제를 통해서 어떻게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변해왔는지에 대한 삶의 궤적과 과정을 차분하게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의 진솔하고 진정성 있는 면모를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반드시 좀 인지하시면서 지금 분석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례 도입부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난 어렸을 때부터 상자 만지고 이런 거 뚝딱거리는 거 좋아했다. 밤을 새워가며 완성했다 라고 갑자기 얘기하더니 여러 고민 끝에 기계 조립할 수 있는 기계공학과 진학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물론 어렸을 때부터 뭐 손으로 만지는 걸 좋아해서 기계공학과 진학하게 됐다라는 거 뭐 좋지만 이건 마치 그냥 제가 수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산수를 좋아해서 수학과에 진학했다라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고요. 뒷부분을 넘어가시면 도전정신과 끊임없는 학습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키워드 쓰시는 거 굉장히 좋아하겠죠. 결국엔 열심히 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실제로도 보시면 제2외국어 강점으로 살리고 싶었고 기초 문법만 배우고 나서 갔는데 부딪혀야겠다고 생각했다. 상황 설명일 뿐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자, 픽업한 선생님 만났는데 부끄러웠다. 뭐 포기하고 싶은 순간 있었지만 초심이 중요하다. 지금 노력한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계속 문제 상황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본인 입장에서 그 당황스러웠던 순간이 굉장히 크게 기억이 나겠지만 끊임없는 도전과 학습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면 가서 그 절망적이었던 순간 빨리 한 두 줄, 세 줄 만에 털어버리고 어떤 치열한 노력들을 했는지 쓰셨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면은 또 그런 치열한 노력이 있느냐 보시면 박사 과정 선배들에게 다가가서 그냥 몰라도 뱉어봤다라는 좀 단편적인 이야기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습적인 측면에서는 JLPT 2급을 취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열심히 했다라는 내용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잘 보이지 않는데 그냥 자격증 취득했다라는 얘기로 이야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소통, 데이터 분석력 좀 어필하시려고 가져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 보시면 첫 번째 또 데이터 바탕으로 소통한 능력 키워왔다 얘기하는데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없겠죠. 자, 그리고 뒤에서는 또 소통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알 수 없고요. 자, 가상창업 프로젝트 1등한 경험이 있는데 여기서 또 데이터 소통하는 법 키웠다라고 똑같은 내용을 한 번 더 어필하고 있습니다. 키워드를 반복하는 것만 집중하다 보니까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세 번이나 제시하고 어순 자체도 굉장히 좀 뒤틀어져 있는 모습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도입에서부터 이렇게 키워드 잔뜩 어필하지 않고 한 두 줄 정도로 간단하게 제시하고 넘어가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면 곧바로 문제 해결 과정부터 상황부터 바로 돌입해서 자소서 쓰셔도 전혀 무방하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뒷부분 보시면 여기 계속 문제 상황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뭘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 역할 배분의 필요성을 느꼈고 우리 역할 이렇게 나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할 나누는 데 있어서 뭐 치열하게 뭐 고민한 게 있는 건 아니고 각자 잘하는 거 합시다라는 정도로 얘기했기 때문에 도입에서 두 갈식으로 잔뜩 썼고 여기서는 문제 상황 설명하면서 분업했다라는 내용만 썼는데 벌써 거의 한 600자 가량에 가까운 분량을 이렇게 쓰셨습니다.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결국에 이 친구가 뭘 어떻게 잘하는 걸 좀 빨리 보고 싶은데 굉장히 도입이 늦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답답함을 느끼실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뒷부분으로 넘어가면 아직도 문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로 이제 갈등이 발생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보면 이 견해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그 부분부터 해결책이 나오는데 여기까지가 문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자체에만 집중해서 소재를 선택하고 그걸 바로 작성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거 보시면 여기서 이제 견해 차이가 발생해서 엑셀로 비용 분석했고 그 결과 이렇게 높았다. 그래서 이후 협의를 완료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 나오고 있는데 협업한 부분이요. 딱 이 부분입니다. 갈등 조율한 거죠. 갈등 조율은 이만큼이고 결국엔 뭐죠?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많은 유치하고 성공할 수 있었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은 이만큼이고 논의한 부분 얼만큼 딱 요만큼입니다. 아마도 이게 무슨 협의를 한 과정이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건 단순한 분업이지 협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협업이라고 한다면 서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도와주고 내가 도움을 받고 그것들이 어떻게 시너지를 내는지에 대한 과정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분업했다. 협업이 아니죠. 자, 그리고 문제 상황 여기서 도출됐고 그것들 해결한 것은 굉장히 좀 심플하게 엑셀로 정리해봤더니 명확하게 보였다. 그것 덕분에 잘 해결됐고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깨달았고 서로를 보충해줬고 시너지를 냈고 공대 목표를 달성할 것이고 설계에서 잘할 것이고 블라블라 나오지만 설득력이 생길까요? 설득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실력은 무엇으로 판단되냐? 구체적인 디테일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지 장황한 키워드, 도입부에서 이런저런 데이터 분석력과 소통력과 다양한 걸 키울 수 있었다라는 어필 통해서 여러분 역량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옴스잡스 채널에서는 별도의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멤버십을 통해서는 다양한 기사의 제공부터 라이브 피드백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꼭 가입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사례 요거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렇게 남의 얘기, 내가 보면서 감명받은 어떤 순간을 토대로 주제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좀 타이트한 분량이라고는 하지만 명확한 어떤 상황과 근거를 토대로 주제를 도출할 수 있어야만 이후에 그 주제를 끌고 가면서도 면접관님이 이 친구는 스스로 어떤 즐거움을 갖고 일에 몰입할 수 있는 사람이란 얘기를 하는 거구나라는 걸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그냥 시작부터 저는 항상 제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상상과 즐거움을 갖고 행복감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행복감이 있었기 때문에 경영학과에서 경영인으로서 멋진 꿈을 펼쳐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라는 꿈을 꾸게 되었고, 그게 바로 지금 이 순간까지 오게 된 이유였습니다. 해봤자 어떤 이유로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지에 대한 동기를 확인할 수 없다면 그냥 제가 아무 말이나 멋진 말 갖다가 제시하는 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명확한 사례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좀 드린 거고요. 여긴 제가 간접 경험의 사례를 좀 가져오긴 했지만 본인의 어떤 진솔한 경험을 활용해서도 충분히 좋은 도입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짧은 사례지만 하나 좀 가지고 왔고요. 대학 시절 편의점 알바했을 때 매대에 있었던 유통기한 아무도 체크하지 않아서 100개 반품해야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근무자들 원망스러웠지만 그걸 미뤘던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머뭇거리지 말고 내가 좀 나서서 뭔가 해야만 변화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라고 도입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 분량이 좀 짧긴 하지만 그래도 본인의 어떤 성찰 그리고 반성을 토대로 도출한 주제이기 때문에 주제적 설득력이 조금 더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자꾸 그냥 내가 뭘 했다, 뭘 해왔다, 뭘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그냥 계속 강조하는 데만 집중하지 마시고 좀 차분하게 본인의 어떤 진정성 있는 일화를 통해서 주제를 도출하고 이야기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시도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신 사회 이슈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짤막하게 좀 써봤습니다. 우선 전 이렇게 도입부를 좀 구성했는데요. 합계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고 인구 고령화가 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경제 그리고 미래에 굉장히 큰 그림자가 드리웠다라는 점을 좀 저는 제시하고 싶고, 그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제시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것들을 구성해 봤습니다. 자, 도입부를 구성할 때 도입부가 길어지면 안 됩니다. 결국에는 어떤 이슈에 대해 관심이 왜 있고 그 이슈에 대해서 어떤 견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 생각까지 밝혀야 되기 때문에 자칫 도입부를 너무 길게 쓰게 된다면 제 견해를 밝힐 수 있는 분량이 줄어들어서 가능하다면 도입부는 한 300자 내외 정도로 쓰시는 게 가장 적정한 분량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대안을 제시함에 있어서도 조금 더 고차원적인 대안들 혹은 더 여러 측면에서 대안들을 좀 제시함으로써 구조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것들을 확실하게 같이 보여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좀 더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출산율과 고령화 시대에 따라서 어떤 위기가 닥칠 수 있는지, 왜 위험한지에 대한 생각 간략하게 좀 밝혔고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앞으로 어떤 견해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한번 뭐 3가지 차원, 2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이미 수십조 원대의 예산을 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출산율을 오히려 줄이는 꼴만 되었다는 점을 뭐 지적하면서 조금 더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할 수 있는 구조 개혁을 우리가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 뭐 지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불균형적인 세부담 자체를 완화시키기 위한 구조 개혁도 마찬가지로 한 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예를 들면 뭐 국민연금이 됐든 사회보장제도를 우리가 일부 손 보아야만 세대 간의 어떤 이 불균형이나 갈등 자체를 줄여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설득력 있는 논리와 함께 생각 제시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기업 차원에서 우리가 이 출산율 그리고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노력들을 ESG 차원에서도 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고, 그 이외에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와중에 어떻게 지금과 같은 위기를 좀 대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제시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이슈에 대해 왜 관심 가졌는지 앞에서 타이트하게 제시하고 어떤 맥락에서 의견 끌고 갈 수 있는지 전체적인 구조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4번 항목은 선택 항목인데 사실은 작년 하반기에 올렸던 영상이 훨씬 더 세세하고 자세하게 제가 잘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보시고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모두 해주신 지원자 분들의 삼성서류 합격만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옴스였습니다.